어디서부터 질문해 주세요. 해도 돼요? 예. 26번이요. 26번요. 네,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이해가 안 돼요. 26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k제곱 빼기 4x제곱 여기까지만 읽고도 처음부터 조건을 하나 적어야 되겠죠.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보고 2차 함계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생각해서 k제곱 빼기 4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들어가야 돼요. 항상 문제 처음 볼 때 조건을 따져봐요. 자, 그 다음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근을 찾아라는 게 아니고 근의 개수가 한 개다, 두 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쓸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써서 판별식이 0보다 크나 같다라고 해보자. 짝수 공식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반의 제곱이니까 4k 플러스 2의 제곱 썼고 빼기 ac 0보다 크거나 같다. 전개밖에 할 게 없으니까 없애주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2와 마이너스 1을 제외해야 되겠지. 그러면 수직선으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뭐를 제외해야 돼? 2도 빼야 되고 마이너스 2도 빼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K를 적은 거겠죠. 지금 이게 K에 대한 거니까. 항상 이게 어떤 값에 대한 건지를 밑에 적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제외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해될 거야. 요건 이해되겠죠? 근데 중간에 2만 제외해야 되잖아. 그거를 부동을 어떻게 쓰냐면 2까지 가고 나서 다시 2는 제외하고 2보다 크다. 이렇게 부동을 써야 됩니다. 전부 다 부동으로 나타내는 걸 해. 즉,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안 되는 거랑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의 공통인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에는 등호를 빼는 건 쉬울 거야. 됐나? 중간에 2를 제외해야 되겠지. 그거를 부등으로 쓸 때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하고 나서 끊고 다시 2보다 크다. 딱 2만 제외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짝수 공식을 썼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근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빼기 4A인데 대주야 짝수 공식 기억하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연습이 좀 안 돼 있다고 보여주네요. 짝수 공식은 연습을 많이 해서 확실히 해야 돼요. 왜냐면 근의 공식만 해가지고는 계산 실수를 많이 해요. 짝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설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2를 나눴을 때예요. 즉 AX 제곱 이 형태일 때 쓴 건데 이 안에 거를 우리가 4분의 T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를 나누는 거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죠? 그거를 제곱했어. 빼기 AC 빼기의 앞 D를 곱했다. 됐나요? 다른 거 질문? 30번. 혹시 그냥 여기서 궁금한 부분만 물어봐도 돼요? 그래요. 문제에서 있잖아요. 애리 쓰기 써야 될 건데 곱이 되고 잠깐만요. 네.
70. 이 문제에서 질문할 게 뭡니까? 있잖아요. 9b 제곱 그렇게만 해가지고 어려우니까 다 합시다. 9b 제곱만 해가지고는 뭐 앞뒤 다 잘라 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이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 부분 나오면 얘기를 해봅시다.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으로 바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짝수 공식 할 수 있죠? 1을 나눈 거를 4분의 b제곱 빼기 ac 이렇게 식이 있어. 일단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는데 a제곱 빼기 b제곱은 2라고 일단 정리를 해둘게요. 그 다음에 밑에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해냈으니까 아래 거를 판별식을 써야 돼. 자, 근데 둘 다 D라고 쓰면 안 되니까 앞에는 D1, 뒤에는 D2라고 보통 씁니다. 아래 첨자에. 알겠나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N은 그대로 B제곱하면 빼기 4에다가 AC, A는 1이고 C가 X가 안 붙어있는 모든 걸 상수로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3B 플러스 2라고 봐요. 조건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9A 제곱 여기가 곱하기니까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플러스 12B 빼기 8 A랑 B가 섞여 있는데 A 제곱 대신에 2 플러스 B 제곱 넣어주면 되겠죠. 그냥 넣어서 붙어가지고 그러면 9B 제곱 플러스 18 12B 빼기 8 그러면 9B 제곱 플러스 12B 플러스 10 이게 0보다 크다 같다 작다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되겠죠. 9B 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10이 있어. 일단 이게 0보다 크다 같다 작다를 따져야 된다는 건 이해되겠죠? 근데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지? 그래서 2차식일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건데 B제곱 9를 나누면 3분의 4B까지 우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완전 제곱식 고치려면 반의 제곱하니까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4를 더하고 뺄 것이고 뒤에 더하기 10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9에다가 b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에다가 마지막 9랑 마이너스 9분의 4를 전개해서 적으면 6이죠.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무조건 단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곱이니까요. 이거를 왜 갑자기 이렇게 0보다 크다 작다를 알 수가 없으니까 2차식은 제곱을 해야만 양수음수나 기준을 알 수가 있잖아요. 2차식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돼야만 격값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더니 플러스 6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는 기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건 기억해서 풀어도 되는데요. 어떤 문제에서는 다 삽입하는 거예요. 크기를 보통 알려면 크기라는 게 보통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의미니까 2차식 있으면 완전 제곱식 고쳐야죠.
인수분해를 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0보다 크다 같다 작다를 따지는데. 다 썼나요? 다음 음성과 질문 섞어하고 다른 학생 좀 갈게요. 32번 봅시다. 두 다항식 px, qx가 전부 다 2차식이 있어요. 어려우면 물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px는 0이 실근을 가지면 가정을 했죠. qx도 0을 가진다.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을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q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 x 플러스 a 제곱은 0이 판별식을 쓰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까? 얘를 전개서 정리하면 4a 제곱 소거되고 1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일 때 뭐가 qx가 0이 실근을 갖냐 안 갖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근인지. 그러면 qx는 0을 밑에다 쌤이 한 번 더 적어보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빼기 2의 제곱은 0이야. 그럼 애도 판별식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애는 짝수를 쓸 수 있어. 앞에 개수가 2니까. 예주야 같이 해보자. 4분의 t라고 적어야 되는데 두 번째 쓰고 있어서 t라고 적었어요. 됐나? 2를 나눈 거를 가지고 a 제곱 빼기 이때는 4를 안 적습니다. 짝수일 때는 ac 하면 a 빼기 2의 제곱의 부호를 찾아란 뜻이야. 그러면 전개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a 다음에 뭐가 됩니까? 플러스 4이 아니에요. 플러스 4a. 그 다음은 4a 부호를 찾아야 되겠지. 자, 그럼 이 형태를 만들려면 내가 여기다가 4를 곱할 수 있어 없어? 여기서 빼기 4를 하면 여기까지 됐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해졌어.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실을 갖는지 안 갖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기억은 틀렸다고. 알 수가 없으니까. 명확하게 0보다 크다라는 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자, 이번에는 니은, px는 0을 중근을 가지면은 우리가 기억을 잘 적어 놓은 거 있으니까 니은을 바로 하자면 판별식이 0이라고 하면 되니까 이때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1임을 놓고 시작해보자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qx는 0도 중근을 가지나 모르는데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봅시다. 자, 여기 4분의 d2가 여기 보입니까?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 얼마입니까? 안 돼. 0이 안 돼요. 마이너스 5가 돼요.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으니까 근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답을 해야지. 그 풀이가 됐을 때 있잖아요, 니은. 네. 니은 쓸때저 QX는 저거에서 판별식에서 A를 찾아서 두 개가 달라가지고 분을 안 한다 했거든요. 다시요.
니은요? 니은에서 줄거 있잖아요. 니은에서. 니은을 안 줄이고 적어 드릴게요, 그러면. 니은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쌤이 뭘 하고 싶냐면 D3라고 할게요. D3를 해서 정리한 게 얼마입니까? A는 마이너스 4. 4A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찾았다고 해야 될 것이고. 이해했습니까? 한 배씩 식은 정리를 여기 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4분의 D, 이걸 통해서 4분의 D4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식이 뭐가 됩니까? 4A 빼기 4가 될 것인데 A에 요걸 넣으면 마이너스 5니까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허근 두 개를 가진다. 혹은 근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 허근 개념에서가 이렇게 적어놔도 됩니다. 7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0개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저거 여기서 저기 4A 마이너스 4를 썼잖아요. 네. 근데 저게 중근을 갖는 건 0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A는 1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달라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풀이 적으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중근을 갖는다고 가정했어요. 중근을 갖는다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 그거를 맞다고 가정을 먼저 해버리면 안 되죠. 예. 앞에 거는 중근을 가지면이라고 확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A에 마이너스 4분의 1 넣고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저 마이너스 5 판별식 값이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다시 따진 거죠. 마지막 픽은 tx 문양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그럼 디귿의 뜻은 바로 하자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아야 될 때를 물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는 이건 바로 따라오겠나요? 예주야 따라왔나? 왜냐면 판별식의 식이 이게 실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부등호 방향만 바뀌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허근이니까. 자, 그때 QX는 0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으면 4A 빼기 4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4를 곱하면 4A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고 결론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항상 얘는 음수라고 단정할 수 있잖아. 음수라고 단정을 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무조건. 그래서 이것이 맞다라고 보자는. 맞는 거는 이것밖에 없겠네요. 자, 다음 뭐 볼까요? 예주야. 앞에서부터 잘하고 있죠? 오케이, 예지야. 14번. 앞에서부터 좀 다시 다 봅시다. 방정식 저 절대값의 한근이 A일 때 모든 실수 A 값을 물었어. 절대값이 사실 문제 아닙니까? 일단 한근이 A가 성립해야 되니까 A를 한번 넣어봅시다. 됐나요? 절대값 A 제곱 A 넣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는
여러분이 원래는 A가 0보다 이게 0보다 크게 작을 때 따져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접근하기가 지금 어렵잖아. 그래서 이게 4인 경우를 만약 4인 경우를 찾아서 하나씩 넣어보자. 그게 더 빠를 겁니다, 지금은. 무슨 말이냐? 이 경우라. 이렇게 두 가지 상황밖에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예지야. 여기까지는 이해됐나? 절대값이니까. L을 먼저 풀어보면, 정리하자. 상수는 없어지니까, A제곱 빼기 2A는 0. A로 묶으면, A 빼기 2는 0. A는 0 또는 A는 2가 나왔어. 여기까지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럼 A가 0이면, 절대값 4는 4. 어차피 똑같이 되겠죠? 자, A2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여기가 이게 4라고 했으니까 A가 4가 나올 거야.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도 4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어차피 봐봐. 이번엔 이게 마이너스 4니까 잘 봐. 그러면 이게 4라고 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뭐가 되니? 절대가 4는 4, 절대가 4는 4야. 사실은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L을 풀려면 이 항에서 마이너스까지 곱하면 그러면 근이 총 몇 개 나온 거예요? 이 네 개를 싹 다 더해라는 뜻이네요. 다 다음 얼마입니까? 됐나요? 여기서 만약에 한 수를 더 떠서 뒤에 내용을 쓰자면 사실 여기서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은 뭐가 됩니까? 근과 계수관계 쓰면 그냥 2절 네, 9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모든 근의 합도 얼마입니까? 2개 더해서 4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안 한 이유를 얘기하자면 근이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없어 혹시나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면 안 돼요. 쌤은 당연히 이 값이 4인 거랑 이 값이 마이너스 4인 게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없으니까 다르다고 이미 알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똑같은 게 나오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서 답지가 있을 겁니다. 다음 다른 거 표식이는 18번 한번 봅시다. 가우스로. 자, 저 대괄호 기호가 가우스라는 건데 가우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물었어. 그러면 저 범위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거를 먼저 정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3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2까지가 되면 이때는 가우스 x는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이너스 2보다 크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x를 뭐라고 적자? 우선 이게 이해되는가를 살펴볼게요. 딱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생각해봐.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2보다 살짝 작으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3이라고 봤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되겠나? 가우스가 있으면 1단위로 끊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돼. 그래서 범위를 저렇게 이 정도만 준 거야. 어렵게 문제 내면 범위를 한 5개까지 주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하면 5번은 찢어야 될 거 아니야. 가우스는 정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인 거를 2x제곱 플러스 7x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놓고 계산을 해보자. 이 수분은 되나?
1, 2, 1, 5 플러스 플러스. 네, 이렇게 써요. 또 x 플러스 1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1분의 5인데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었지? 뒤에 것만 답으로 하자. 됐나요? 이거는 밑에 공간에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놓고 바로 적어보면 2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은 0인데 이 부분에 되나? 돼요. 오, 1, 2, 2, 3. 1, 2, 2, 3. 2, 3 된 거 보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x 플러스 2, 2x 플러스 3이 0입니다. 마이너스 2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둘 다 해당하죠? 애도 해당하고 애도 해당하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을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우스가 있을 때는 범위를 하나하나 다 정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래서 다른 거 질문 없어요. 자, 오늘 이어서 유형 10번부터 할 건데, 자, 다시.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게, 문제를 풀 때 뭐를 써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일단은 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보통, 해를 찾으시오. 이 경우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써서 찾자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실제로 우리가 다른 응용 문제, 활용 문제를 풀 때는 근을 찾는 경우가 아니죠. 내용적인 걸 계속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첫 번째, 판별식에 대해서 연습을 했어. 지금 오늘 하는 거는 뭘 해보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도 자주 사용하니까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근과 개수 관계가 뭐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우리가 이게 근이니까 역으로 작성해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이라고 써봤어. 근데 위에는 이차항 계수가 a니까 밑에도 이차항 계수가 a라고 쓸 수 있어. 자, 이 부분을 a를 묶어서 전개 그대로 해주면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a를 묶어주면 적었어요. 이 두 개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주야 놓쳤나? 마지막으로 플러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됐나요? 여기서 a를 다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안에 것끼리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0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근과 개수 사이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공식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냐 연습이 필요할 거 아니야. 알겠나요? 무작위로 공식을 외워서 그냥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좀 어렵게 만들면 x제곱 빼기 5x
플러스 7은 0이 있어. 그러면 두 분의 합을 적을 때는 어떻게 하냐? 1차항 개수의 부호를 바꿔서 5라고 바로 적고 곱은 상수항을 적으면 된다라는 의미를 깔아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합은 1차항 개수 부호를 바꾸고 합은 그대로 적자는 의미야. 됐습니까? 근데 문제를 풀다가 보면 2x제곱 빼기 9x 플러스 17은 0이 있어. 그럼 여기서 보고 두분의 합은 뭐라고 할 수 있어? 9. 곱은 17로 쓸 거야, 보통. 방금 설명한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앞에 개수가 2가 있지? 그러면 그 2만큼만 나눠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합을 봤을 때는 1차항 개수가 되고, 상수항을 봤을 때는 곱이 된다고 기억하시고, 만약에 개수가 있으면 개수만큼 나눠주면 된다라고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걸 응용해서 보통 합과 곱이 있으니까 뭐 쓰겠니? 곱셈 공식을 활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40번을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먼저 문제 계산할 걸 통분할 부분.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찾아라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보고 쌤이 두 근의 합은 뭐라 할 수 있어? 1차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4, 곱은 마이너스 1을 적자. 자, 곱셈 공식 기억하는 거 오랜만에 해봅시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죠? 더하기는 더하기와 곱만 쓰는 거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세제곱한 뒤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됐나요? 자, 그러면 맞춰서 적어보는데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할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니까 3인데 그 3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3.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마이너스 36 나누기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곱셈 공식 헷갈리면 안 돼요. 합과 곱 혹은 차와 곱으로만 이루어질 겁니다. 항상. 여기가 더하기고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고 그딴 거 없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4번 문제를 첫 줄 읽어봐요. 두 근이 나왔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쓰라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뜻이야. 저거를 대입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알파 베타라고 보통 줍니다. 44번.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내가 뭐라 적어야 돼? 베타는 얼마다? A 빼기 4라고 적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를 적어놓은 것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하고 좀 쓸 시간 줄게요. 맞아요. 일단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봐봐요. 근데 알파 제곱 빼기 A 알파 빼기 2 베타 제곱 빼기 A 베타 빼기 2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뭐 정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아까 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 들었지? 그런데 이 형태가 보니까 알파 넣으면 여기 x제곱 똑같고 빼기 2도 똑같은 형태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여기에 알파를 넣어보면 알파 제곱 빼기 여기 알파 넣고 전개를 해봐. a 알파 빼기 4 알파 빼기 2는 0이 돼서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다고 보여. 이 형태에 맞춰서.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형태가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것 같죠? 일단 저거 있잖아요. 위에 저 플러스 4알파고 아래 마이너스 4알파. 그게 내가 L을 적었네요. 알파인데. 아니, 위에 아니라 저기 위에 뭐가요? 플러스 4알파 아니에요. 제일 위에. 또 옆에 마이너스 4. 맞아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잖아. 자, 왜냐면, 자, 이 두 개를 봤을 때 전개를 하니 항이 9개 나오지. 전개를 해도 답은 나와요. 근데, 딱 봐도 A알파, 이렇게 뭐 섞이는 형태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알파 대입했을 때 형태가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넣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이항해서 적었어. 그럼 같은 원리로 이 부분은 뭐가 되겠니? 똑같은 형태가 될 거니까 L을 4베타로 볼 수 있고 L을 마이너스 4알파로 볼 수 있어서 두 개를 곱해서 16알파 베타를 찾아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합은 몰랐지만 곱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32라고 바로 보자. 됐습니까? 뭐 대입은 하기 싫었지만 대입을 하게끔 나왔네요. 그래서 알게 이만큼까지 풀었어요, 주말에. 열심히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3주까지 끝내고 갈 거예요. 맞아요. 거기까지 하는 게 좋아요. 자, 50번 봅시다. 50번 애들은 두 근의 B가 나와 있는데 원래 근을 모르면 우리가 알파 베타로 둬야 된단 말이야. 근데 3대 1이란 말은 하나가 1이면 하나가 3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B를 보고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 있겠니 물어본 거야. 즉, 두 근을 3 알파랑 알파로 줄 수 있겠나 물어본 거야. 해줘야 됐나요? 그러면 이게 알파 베타로 적지 말고 두 근의 합이니까 두 개 다 얼마입니까? 8라고 있어요. 두 근의 합은 1차항 계수의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 5분 3알파 제곱은 이렇게 적어놨어. 그럼 이거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니? 미지수가 두 개 있고 식이 두 개 있으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그래서 알파를 2m 빼기 4라고 적어서 대입을 해주고 싶은 거야. 여기는 알파 제곱은 4m으로 고칠 수 있겠죠? 그럼 알파 대신에 2m 빼기 4를 넣어보자. 어떻게 됩니까? 자, 전개하면 4m 제곱 마이너스 16m인데 4m을 이항하자. 마이너스 20m 플러스 16은 0이고 4로 나눠지니까 m제곱 빼기 5m 플러스 4는 0. 인수분해도 되지만 모든 실근의 합은 여기서 바로 뭐라고 해야 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뭐라고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다음 이거? 는영 이어지게. 여주가 쓰고 얘기할게요. 다 썼어요. 쓰면서 어떻게 되냐면 등식이라는 거는 좌변 우변 똑같은 거지. 그럼 쌤이 여기서 이게 4만 나는 거니까 이게 똑같이 는영이 오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다음을 생각해가면서 좀 해봐야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55번 봅시다. 2차 방정식 x제곱 또 마이너스 k 플러스 3x 2 빼기 k는 두 분의 알파 베타가 있는데 쌤이 할 수 있는 게 딴 게 없어요. 알파 베타란 말 보고 그냥 일단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 적었지? k 플러스 3을 적고 두 분의 곱은 2 빼기 k를 적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문제에서 합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애가 0보다 크다라고 적어놨어. 즉, 다음은 옆에다 적을까?
K 플러스 3이 뭐다? 0보다 크다. 즉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게 힌트가 주어진 거야. 합이 0보다 크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14는 우리가 뭐를 보고 생각하냐? 아까 곱이 있으니까 곱셈 공식을 써서 L을 표현하겠다는 뜻이야. 그거 이해했습니까?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곱셈 공식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를 하는 게 14라고 문제를 풀고 싶다는 뜻이야. 곱셈 공식 써서. 됐습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니? K 플러스 3을 제곱하고 2배의 2 빼기 K는 14. 여기까지 적었어. 자, 다들 머리 써보자. 풀이를 여러분이 머리 써가면서 해야 돼. 2차항은 K 제곱만 넘는 거 이해되겠나? 자, 전개하면 1차항 6K지 플러스 2K니까. 자, 이제 상수항만 생각하자. 9 빼기 4 5. 근데 14를 넘기면 마이너스 9는요 5였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K 플러스 9 K 빼기 1은요 K는 마이너스 9 또는 K는 1인데 아까 조건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서 없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9는 안 되니까 1만 됩니다. 승과 계속한 게 쓰고 나서 또 곱셈공식 쓴 거죠, 사실은. 실상은. 어디가 맞나? 자, 유형 14번도 넘어갈게요. 일단 유형 있는 걸 다 끝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그래서 또 알파 베타 승과 계속해 쓰고 싶어서 60번을 보고 두근의 합은 얼마다? 첫 번째 줄을 보면서 생각합시다. 3! 1차항 부호를 바꿔서 3. 두근의 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A를 적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을 보세요. 두근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지. 이거를 여러분 찾은 거를 대입하지 말고 문제에 주어진 알파 베타를 써서 그대로 일단 써보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 찾아놨어. 3과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 주어진 식대로 그대로 써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담으면 뭐라 적어야 돼? 밑에다가 이거랑 알파 베타를 더한 게 뭐다? 마이너스 B라고 적어야 되고 두 개 곱한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입으로 적었어. 당연히 대입을 할 건데 쌤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나온 거랑 문제에 주어진 걸 그대로 입력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게 습관이 돼야 여러분이 해석한 거랑 나중에 합쳐서 안 헷갈리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도 합과 곱을 여기다 넣어볼 생각을 할 거야. 그 과정이 여러분 머릿속에 한 번에 됐다 보니까 나중에 헷갈리는 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과 곱을 쌤이 위에 걸 보면서 적으면 이게 끝이고 두 개를 곱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주어진 글을 보고 그거를 정확하게 옮기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아야, 위에는 A 값이 6이고 6을 대입했더니 그렇죠. B는 3임을 찾았어. 다시 문제 읽어보자. A, B를 물었네. 18까지. 여기는 쌤이 상 같은 걸 안 풀어줄 겁니다. 질문 들어오는 것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 내용, 복습, 인수분해나 곱셈공식 얼마나 잘하는가. 아주 잘하고 있지? 오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해보면 되죠. 자, 63번. 2차 방정식이 4x 제곱 플러스 3x 빼기 9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있지. 그래서 또 합과 곱을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될 거예요, 이제는. 자, 두근이 합 적어봐요. 뭐라 적어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 해야겠죠. 2차 함계수 나눠줘야 됩니다. 두근의 곱은 뭐라 적어요?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까지는 다 적을 수 있겠나? 자, 그럼 작성을 해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가지고, 봐봐. 두근이 여기서, 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니까, x 빼기 알파 빼기 1, x 빼기 베타 빼기 1 하고 4. 이렇게 쓰지 마세요. 두근을 원래 빼서 적잖아.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시, 여기서 다시 두근을 내가 뭐라 적어 놓을까? 이렇게 적었지? 새로운 두근 있지? 그럼 합을 뭐라 적을 수 있어? 그렇지. 이거를 그냥 합만 따로 계산을 하자는 거야. 방금 우리가 근각 계수관계가 합과 곱에 의존했던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2를 더하면 감산을 좀 했습니다. 곱은 뭐라 할 수 있어? 플러스 1, 플러스 1. 복잡하면 전개해서 봐도 됩니다. 곱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합은 얼마였어? 마이너스 4분의 9지? 맞아요. 반대로 적었어요. 그래서 지우고 빠르게 할게요. 마이너스 2 됐습니까? 다시. 그러면 합과 곱이 다시 들어오나? 해줄 거 써라. 자, 그럼 합과 곱을 보고 역으로 작성을 해보자. 이래 된 거야. 합에는 보호를 어떻게 하자 했지? 바꿔서 4분의 5x. 예절 됐나? 곱은 어떻게 하기로 했지? 자, 근데 개수가 얼마라고 했어? 그럼 앞에다가 4를 곱하기만 하면 돼. 됐습니까? 이것도 합과 곱을 썼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복잡할지언정. 그러면 여기 해봤어. 그럼 16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유형 16. 16은 여기 이거는 3까지 좀 해봐야 되는 문제네요. 자, 68번 맞아요. 현수와 지혜가 2차 방정식 ax제곱 빼기 bx 플러스 c는 0을 푸는데 현수는 b를 잘못 풀고 두근을 뭐랑 찾았어? 그럼 현수 입장이 되었어. 현수는 두근이 뭐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두근을 생각했어. 그러면 현수가 2차 방정식에 작성하면 뭐라 적어주겠니? 합은 얼마? 곱은? 현수는 원래는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던 뜻 아닐까? 됐나? 근데 앞에 개수가 A인 걸 생각하면 A를 곱해야 되겠죠. 즉 AX제곱 빼기 2AX 빼기 24A는 0이라고 적었어. 근데 현수는 뭐를 잘못 봤어? B를 잘못 봤으면 C는 제대로 본 거 아이가? 현수는. 그럼 C를 뭐라고 고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번엔 지혜를 봐줘. 우리 지혜라는 친구는 친구 뒤에 있어요. 맞죠. 누구는
5 플러스 루트 3, 5 빼기 루트 3. 됐습니까? G의 입장에서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오케이. 곱은요. 25에서 됐으니까 22가 됐어. G에는 합과 곱을 다시 보고 합은 부호를 바꿔주고 곱은 그대로 적었는데 이차한 개수가 A야. G에는 C를 잘못 봤으니까 나는 B는 제대로 봤다 생각한 거야. 그러면 잘 봤으면 미리 그대로 봤다고요? 네. 그럼 G의 입장에서는 B 값을 보고 마이너스 12라고 하실 수 없어. 12가 아니라요. 여기 앞에서 마이너스 오호호호. 산타하거든요. 맞아요. 됐습니까? 쌤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잔실수가 좀 많네요. 자, 몇 가지 했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제대로 보고 해야 되겠지. 원래의 2차 방정식. 원래에다가 접어줘야 되는데 ax 제곱 다음에 b가 10a인데 저기 마이너스 b였죠? 마이너스 10ax. 그 다음에 c 대신에 마이너스 24a는 0을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적고 나서 보니까 a가 다 없어지지? 그 다음에 a가 없다 생각하면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왜요? x 마이너스 12. x 플러스 2는요. x는 12 또는 x는 마이너스 2. 양수인 거는 뭘 쓰니까 답은 됐습니까? 예주 다 적으면 얘기해줘요. 자, 이거는 쌤이 상을 볼 겁니다. 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71번에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자, 저 말 때문에 여러분이 저거를 근의 공식으로 계속 비교해서 하지 마.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제곱 빼기 4ac지. 애는 보면 뭐 짝수 공식을 썼나? 뭐 이상한 게 여기도 플러스로 바뀌었네? 뭐 이상한 생각 한단 말이야. 근의 공식과 연결을 짓지 마. 다시 말하지만 애가 일단은 잘못 쓴 거지. 이거를 근의 공식과 생각하면 돼, 안 돼, 다시? 근의 공식과 연결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있어요. 어? 잠시만요. 아니야. 혹시 어려운 거 좀 있었나? 괜찮아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물컵이 없어요. 조, 있어요? 조금 이따가 쌤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잘못 봤지? 그러면 이 두 근을 놓고 생각을 해야 돼. 저거를 근의 공식과 비교를 계속해서 풀 생각하면 절대 안 풀어. 약간 유형을 배워둬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이 저걸 근의 공식과 비교를 해서 접근하게 돼 있어. 근의 공식과 돼 있으니까. 근데 형태가 이런 형태가 나와버리면 절대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냐. 두 근을 적어놔. 아니요. 저걸 그대로. 즉, 두 근을 뭐라고 둔 거야? 이거랑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플러스 ac라고 둔 거야. 이번에는 누군가한테 탄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띄워주세요.
방금 전에 누군가 잘못 보고 푼 문제랑 똑같이 보자는 얘기야. 표시가 여기까지 됐나? 단원이가 두근을 이렇게 생각했어. 그럼 이걸 보고 내가 뭘 해야겠니? 두근이 있으니까 학과 곱을 떠올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두 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A분의 마이너스 합을 하면 A분의 마이너스 2B가 된 거고. 곱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 분모는 A제곱이죠. 분자는 합차되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앞에가 B제곱이고 B제곱 빼기 AC가 됐어요. 그러면 B제곱 없어지고 A제곱분의 AC니까 A분의 C가 된 게 끝이죠. 됐나요? 이렇게 잘못 보고 풀었지? 근데 단원이가 그래서 나온 게 뭐야? 마이너스 6이라는 그렇지. 문제에서 두근이 마이너스 6하고 2라고 했어, 안 했어? 즉, 그럼 이 합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4라고 해야죠. 합이잖아. 아직 적용한 게 아니잖아. 곱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위의 문제랑 똑같은 유형인데 저거 근해 공식을 괜히 적용했다는 말 적어놓고 저거를 근해 공식도 올려서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부분 정리하면 B를 A로 표현이 가능해요. B는 2A라고 할 수 있겠니? A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 C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됐다. 그럼 이게 원래 식에 다시 넣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AX제곱 플러스 2AX 빼기 12A입니다. 그러면 A가 다 약분되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2는 나오는데 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네요. 근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짝수 공식 쓰면 마이너스 1 끝나고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AC 이렇게 됐습니다.